64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라고. 얘야 세금은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란다. 나는 오늘 내가 아직도 돈에 대해 배우겠다는 열정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 그들은 학교에 가고 전문 지식을 배우고 직장에서 재미있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 그러다 어느 날 눈을 뜨면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 그게 바로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돈을 위해 일하는 법만 아는 데 따르는 대가다. 자, 아직도 배우겠다는 열정이 있니? 부자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그만 일하려 가렴. 지금부터는 돈을 주지 않겠다. 뭐라고요? 나는 깜짝 놀라고. 기요사키가 몇 살이라고요? 9살. 9살한테 알바 시키면서 이제 10센트도 안 주겠다는 거죠. 잘못 들은 게 아니다. 오늘부터는 지급을 주지 않을 거야. 매주 토요일마다 예전처럼 똑같이 3시간씩 일하겠지만 이제부터는 1시간에 10센트도 못 받을 거야.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 난 내게 돈을 주지 않을 생각이다. 남희 선생님은 경험해 가신가? 재테크하다 보면 손해가 나요. 그죠? 근데 그런 과정을 겪어서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결과만 보고 뭐 어느 날 돈이 뚝 떨어져서 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볼 때 이제 많이 억울하는 거죠. 나는 부자아버지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마이크한테도 이미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애는 벌써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게다. 한 푼도 받지 않고 공짜로 통조림통 먼지를 털고 선반에 정리하고 있지. 너도 빨리 가게로 돌아가렴. 그건 불공평해요. 나는 소리쳤다. 일을 하면 당연히 보수를 주셔야죠. 너는 내게서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걸 지금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오늘 아침에 내가 여기서 봤던 세 명처럼 될 거다. 돈을 위해 일하면서 내가 자르지만 않길 바라는 거지. 혹은 너희 아버지처럼 돈은 많이 벌지만 빚만 잔뜩 쌓여서 돈만 더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만약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게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만약 지금 이걸 했다면 잡혀가는 거죠. 이 부자 아빠는. 노동력 착취. 아동학대. 그러니까 법이 있잖아요. 법이 참 좋기도 하지만 문제시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게 내가 바라는 거라면 처음 약속대로 시간당 10센트를 주마. 그게 아니라면 대개 어른들이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보수가 너무 적다고 불평하면서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거지.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내가 물었다. 부자 아버지는 내 머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걸 사용하렴. 잘만 사용하면 곧 내가 준 기회에 감사하게 될 거다. 그리고 커서 부자가 될 테지.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아무것도 못 받고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 시급을 올려달라고 부탁하러 왔는데 반대로 공짜로 일을 해줘야 할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가 다시 내 머리를 툭툭 치며 말했다. 이걸 사용하려구나. 자, 이제 빨리 우터로 돌아가렴. 이게 사주팔자잖아요. 연, 월, 일, 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천간이다. 요 윗자리다. 요거는 지지. 이건 갑을병정 무기경 신임계. 이건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이건 12개. 12개 이건 10개잖아요. 이건 뭐라고요? 이건 천간은? 원래 태어난 운명. 이건 하늘의 뜻. 이거는 지지는 옛날에 땅의 뜻. 그럼 이거는 마음하고 생각. 이거는 현실. 그래서 요번에도 누구 걸
여긴 전부 금이야. 응. 아니야. 여기는 금 없이 다른 게 몇 개 있어. 그죠? 이런 사람들 문제가 되는 건 뭐겠어요? 자기 고집 엄청 세겠죠. 응.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현실 생활을 살다 보면서 이걸 주로 쓸까요? 요걸 주로 쓸까요? 지지. 지지를 주로 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다?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기 위에 있는 어떤 게 여기 밑에도 같이 섞여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 걸 통근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생각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이게 머리만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진을 쭉 보면 좀 게으르거나 뭐 하는 사람은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만 하기보다는 팔다리만 쓰려고 한다라는 거지. 머리를 써야죠. 이제부터 이 머리를 쓰는 거에 대한 이제 부자 아빠가 로버트 기요사키를 가르쳤던 얘기인 거죠. 부자는 절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저는 우리는 이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예전에 읽을 때는 이게 와닿지 않는 얘기였죠. 근데 선생님들도 이런 문장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셨죠. 나는 가난한 아버지에게서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친아빠죠. 가난한 아버지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테고 나는 나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 뒤로 3주 동안 마이크와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돈을 받지 않고 일했다. 이거 살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근데 또 다 얘기해가지고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화목이 많겠죠. 화목이 말하는 걸 좋아해서. 금수는 자기가 기획하고 일을 딱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딱 다 어떤 게 되면 얘기하는 스타일인 거면 화목은 나 이런 거 할 건데 저런 거 할 건데 다 얘기하는 좀 스타일이잖아요. 그 뒤로 3주 동안 마이크와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돈을 받지 않고 일했다. 일은 별로 힘들지 않았고 곧 익숙해졌다. 다만 친구들과 야구를 하는 게 그리웠고 만화책을 살 수 없다는 게 아쉬웠다. 세 번째 주 정오쯤 부자아버지가 가게에 들렸다. 주차장에 그분의 트럭이 멈춰서더니 엔진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부자아버지가 가게로 들어와 마틴 여사를 포옹해 인사를 나눴다. 마틴 여사와 가게 일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뒤 부자아버지는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2개를 꺼내 값을 치르고는 마이크 하나를 불렀다. 잠시 산책이나 가자꾸나. 우리는 잽싸게 자동차를 피하며 길을 건넌 다음 너른 풀밭을 가로질렀다. 어른들 몇 명이 소프트볼을 하고 있었다. 부자아버지는 배 따로 떨어진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와 내게 아이스크림을 건네주었다. 일은 잘하고 있니? 네, 마이크가 대답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배운 건 없고 부자아버지가 물었다. 마이크와 나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동시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삶에서 가장 큰 함정 피하기. 글쎄 이제 머리를 좀 쓸 때도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지금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앞에 두고 있는 거야. 그걸 배우면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즐길 수 있지. 그걸 배우지 못하면 마틴 여사나 저기 공원에서 소프트볼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가 될 거다. 저들은 쥐꼬리만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환상에 매달리고 3주밖에 안 되는 연차를 손꼽아 기다리고 45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뒤에 받는 얼마 되지도 않는 연금을 바라보며 살지. 그런 게 좋다면 시간당 25센트로 시급을 올려주마. 하지만 저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런 분들을 놀리시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다. 부자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마틴 여사는 내게 어머니 같은 분이시지. 내가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겠니? 내 말이 못되게 들리는 건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시야를 넓혀서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저 사람들은 시야가 너무 좁아서 그런 걸 보지 못하지. 자기들이 지금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지를 모른다. 마이크와 나는 부자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부자아버지의 말은 잔인하게 들렸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부자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1시간에 25센트야 마음에 들지 않니? 그 말을 들으니 심장이 조금 빨리 뛰지 않느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랬다. 시간당 25센트는 되게 큰 돈이었다. 전에는 얼마 줬었죠? 10센트. 지금은 주지 않고 있고 너네가 그렇다면 25센트를 주겠다라는 거죠. 좋아, 그러면 1시간에 1달러를 주마. 부자아버지의 능청스러운 웃음을 띠며 말했다. 그 말에 심장이 다른박질을 치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받아들여. 나는 방금 들은 제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좋아, 1시간에 2달러는 어떠냐? 내 작은 머리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1956년 시간당 2달러라는 여기 56년 이런 거 나오죠? 그 연도들은 선생님네가 좀 체크해 놔둘 필요가 있어요. 1956년도에 우리나라 이때 50년에 6.25가 일어났나요?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해방이 됐고, 그죠? 56년이면 이제 전쟁 완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풀하고 나무밖에 없었을 때죠.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되리라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금세라도 승낙하고 싶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었다. 새 자전거와 새 글러브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내가 보란듯이 현금을 내놓으며 친구들은 나를 경탄의 눈으로 쳐다보겠지. 지미와 그 애의 부자 친구들도 다시는 나를 가난하다고 놀리지 못할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녹은 아이스크림이 내 손가락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부자 아버지는 넋을 잃은 채 희둥그레한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두 어린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분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 한 구석으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이들의 영혼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나약하고 절박한 조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강건하고 굳센 조각도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중 어느 쪽이 더 강력하느냐는 것이었다. 좋아, 그러면 시간당 5달러를 주겠다. 그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갑자기 뭔가가 변했다. 그건 너무 거창하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제안이었다. 1956년에는 어른들조차 시급 5달러를 벌기가 힘들었다. 5,000원이죠? 6,000원. 우리가 미국의 경제 규모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시간당 5,000원 버는 것도, 그죠? 지금 9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시간, 10시간이라고 치면, 8시간이라고 치면 8호 44만원.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4만원. 우리 촌에 가서 밀감 하루 종일 일하면 6, 7만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956년에 6,000원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연도 같은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의 현실이랑 자꾸 비교를 해보다 보면 생각이라는 게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두 가지 감정에 의해 지배된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욕심이다. 파란 박스에, 그죠? 선생님네가 이 두려움과 욕심에 대해서 많이 체크하고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는 두려움도 없고 욕심도 없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또 두려움과 욕심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되게 성공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얘기를 안 하는 버릇을 갖다가 나중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빙산이라면 여기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적당하게 조금씩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기는 착한 척만 하고 자기는 두려움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욕심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에 가면 이제 막 정신이 뒤죽박죽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럼 정신과에 가야 돼요, 진짜. 뭐 그런 거는 뭐 얘기 많이 했으니까.
잘했다. 부자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당한 가격을 부르면 살 수 있지. 그게 가능한 인간의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두 개의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돈이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열심히 일하게 채찍질한다. 월급을 받은 뒤에는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온갖 멋진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 그렇게 해서 하나의 패턴이 생기는 거다. 어떤 패턴인데요? 내가 물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청구서를 내고 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청구서를 내는 패턴이지. 패턴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루틴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사람들이. 요새는 이 루틴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하고 있어요. 이 루틴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고 요즘 또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알고리즘 있잖아요. 이 루틴하고 알고리즘 이게 왜 유행할까요? 이 패턴이라는 말 대신에 언어도 되게 유행을 타거든요. 그전까지 1, 2년 전까지 패턴이라는 말이 썼잖아요. 근데 요즘 패턴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요즘 거의 루틴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이 루틴하고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요즘 왜 인기냐면 이게 코딩,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할 때 쓰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코딩이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이 말을 쓰는 게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루틴과 패턴을 바꾸려고 하면 뭐죠? 이게 그러니까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건 그 본인조차도 자기가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걸, 그런 루틴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습관에 루틴이 있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누가 옆에서 얘기해줘도 싫어라 하고. 야, 너 오늘 옷 예쁘다. 이런 얘기만 듣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그것도 그게 다 부질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지출을 늘려서 다시 그 패턴을 반복하지. 나는 그걸 생지 레이스라고 부른다. 새앙지 레이스. 우리 나중에 이제 캐시플로, 그죠? 캐시플로 게임 한번 해보기로 하죠. 다른 길은 없나요? 마이크가 물었다. 있다마다 부자아버지가 느릿한 말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지. 다른 길은 뭔가요? 여기 나중에 게임하다 보면 빠른 길이죠. 빠른 길. 그건 어떤 길인데요? 마이크가 물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공부하면서 배웠으면 하는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힌트 같은 건 없어요? 마이크가 말했다. 열심히 일하는 게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돈도 못 받고 있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다.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우린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말했다. 너희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거지. 부자아버지가 응수했다. 무슨 사실이요? 내가 물었다. 너희들이 느끼는 감정, 기분 말이다. 그러니까 요걸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자기 두려움, 욕심, 그 다음에 착한 컴플렉스 이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잖아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자기 표현하는 걸 다 하는 걸 나쁘다고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요, 그 자기 기분을 잘 솔직하게 표현을 거의 못해요. 지식인들조차.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연애할 때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어찌 보면 너는 돈이 많은지, 애는 몇 명을 낳고 싶은지, 너는 이런 걸 잘하는지 저런 걸 잘하는지 이렇게 이게 끊임없이 서로가 이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나하고 맞네 안 맞네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중매 방식의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연애한 사람들조차. 연애하고 즐겁고 재밌고 해롱해롱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맛집 가는 거 외에는 실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화는 거의 못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딱 했을 때는 이게 그때 걔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되는 OECD? 전 세계에서 제일 높지 않을까요? 외국도 이혼하고 재혼 많이 하던데 미국. 뭐 거기는 재혼할 상대가 있어서 그렇겠지 뭐. 재혼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재혼율이 높은 건 또 아니지 않나? 그럼 미국 만약 그러니까 연예인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미국 같은 데는 진짜 뭐 두세 번 결혼하는 게 그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랑 우리나라 문화랑 다르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이혼을 할 때 트라우마가 크냐도 중요시 되겠죠. 좋은 문화에서 이혼할 때 쿨하게 헤어지고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선생님네와 감정과 기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폭발하는 거지. 이게 마그마가 되어가지고 슬슬 흐르다가 이게 이빠이 차면 폭발하는 거지.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 그저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 인정하기만 돼. 그럼 여기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마틴 여사처럼 아저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내가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그들은 돈이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처하려 되지는 않아. 머리를 쓰는 대신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그러곤 다시 손에 몇 달러가 들어오면 기쁨과 욕망, 욕심에 휘둘리게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거네요. 라고 마이크가 말했다. 이건 미국 방식인데 저는 이게 20년 전에 읽을 때 우리나라가 20년 후에는 더 좋아지고 이런 미국 체제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서 점점 이 부자아빠 가난아빠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게 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작금에 와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를 점점 더 적용하기 어렵게 되고 있어요. 왜죠? 문재인님. 지금 우리나라 체계가 지금 급격하게 사회주의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자본주의 사고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대로 하면 괜찮은 거라.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공식들이 안 맞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미국으로 가야겠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 전부 미국으로 이민 가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양다리 딱 걸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적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부자들 전부 이민 준비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쏠린다고 하고, 그, 최근 검색된 그 1등 키워드가 이민이래요. 왜 지금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만 여기 있어서 이제 사회주의가 돼가는 걸 이제 지켜보는 지금 그건 건데 72페이지 그러니까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거네요. 마이크가 말했다. 그렇단다.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만 반응하고 머리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유폐해 가고 돈이 두려움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반응. 이 뇌가 이제 나중에 해부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그 해부까지는 안 가고 좌뇌냐 우뇌형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있잖아요. 좌뇌는 이성이고, 그죠? 우뇌는 예술. 얘는 현실을 중요시하고, 얘는 상상을 중요시하고.
이게 운해가 천간에 가깝겠죠. 좌뇌가 지지에 가까운 사고를 많이 쓰는 거죠. 좌뇌는 남자, 운해는 여자들이 주로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죠. 다양한 이렇다는 거죠. 이 본능은 그럼 뭐예요? 감정을 쓴다라는 거죠. 운해가 감성을 쓴다면, 그죠? 감정을 쓰는 거죠. 7가지 습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가 있다? 공간이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좌뇌 우뇌를 많이 쓰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공간이 넓어지는 거고, 본능을 쓰는 사람일수록 이 공간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쓰는 사람일수록 누가 푹 찌르면 이제 뭔데 해가지고 바로. 근데 공간이 넓은 사람일수록 푹 찌르면 왜? 그죠? 더 넓은 사람은 푹 찌르면 할 얘기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보면 자극과 반응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이제 고전적 조건화 해가지고 이 얘기가 보통 우리가 파블로프 얘기 알죠? 강아지 이제 밥 주면서 딸랑딸랑 했더니 그 후에 이제 딸랑딸랑만 해도 이제 막 침 질질 흘리고 그게 파블로프 얘기죠. 플란다스 얘기가 아니고 그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일터에 가고 돈이 두려움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아. 두려움은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간다. 이번에도 돈이 두려움을 달래주길 바라면서 말이야. 하지만 이번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들은 두려움에 사라지길 바라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쳇바퀴 같은 삶 속에 갇히지. 하지만 매일 아침 그들이 잠을 깰 때마다 두려움도 함께 눈을 뜬단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밤새 걱정에 시달리면서 밤을 설치지. 그러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 일하러 가는 월급 봉투가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두려움을 없애줄 거라고 생각해. 그런 식으로 돈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거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야기하려 들지 않아. 돈이 그들의 감정과 영혼까지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간이 작으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깨나서 콘프레이크 먹고 회사 가야 되나?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또 아침에 깨어나서 콘프레이크 먹고 회사 가야 되나? 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넓은 사람일수록, 그죠? 자극과 반응이 넓은 사람일수록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한다고? 사표 쓰거나 또 다른 습관을 만들거나 방법을 찾아내는 거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개처럼 그냥 딸랑딸랑거리면 그게 밥 주는 줄 알고 반응하는 지금 그런 조건하에 빠지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생각하는 거 같지만 또 출근해요. 50년 동안. 50년 너무 많은가? 30년. 왜냐하면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50살 되면 사표를 써야 돼요. 누가 쓰라고 안 해도, 그러니까 50살 넘어서 사표를 안 쓰면 눈치가 보이는 거죠. 50살 돼서 사표를 써야 된다고 하면 달라지네. 요즘 사람들이 직장을 가는 게 보통 30세라고 하면 20년밖에 근무 못하는 거네. 그죠? 근데 책이나 뭐 강의나 그런 걸 듣지 않으면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점점 이제 좋은 회사라는 게 돈 많이 주는 대신 이제 몰입하라고 하니까, 충성을 다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는 또 방법이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 속도를.
20년 전 그리고 오늘 최악의 공포,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은퇴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돈 문제다. 설문에 응한 사람 가운데 거의 50%가 죽기 전에 돈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 노후를 돈 없이 보내게 되는 상황이 가장 두렵다고 답했다. 사회주의가 문제인 게, 그 피터 드러커가 책에 써놓은 적이 있어요. 과연 4대 연금은, 그죠? 사회보험이 우리나라 4대 연금이거든요. 사회보험은 지속 가능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단, 뭐라고 했냐면, 그 사회의 생산성이 이 사회보험에 그거를 막아줄 만큼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돌려 말하면 건강한 자본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화되면서 이제 복지라는 이름 하에 어찌 보면 그걸 주고 복지 혜택을 주면서 점점 더 자본가나 자본시장이나 자본주의가 움직이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보험은 지속 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빨라지는 거예요. 연금 주는 건 좋죠. 누가 벌 건데? 지금 문제는 그거란 말이에요. 누가 벌 건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부자들 돈을 갖다가 쓰자고만 하고 있거든요. 그럼 부자들은 지금 여기 있냐고, 지금 전부 이민 가고 있는데, 지금 막 1,000억, 2,000억 되는 회사, 이런 회사들도 지금 전부 지금 매물로 나와 있잖아요. 그거 팔리면 그 돈 갖고 외국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쉽게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베네수엘라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 바꾸면 달라질까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지금 만들어 놓은 법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만들어 놓은 법들을 새로운 대통령이 다 없앨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려운 건 뭐냐면 법을 만드는 건 쉬운데 법을 없애는 게 더 어려워요. 그것도 다 피터 드러커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제자리로 돌리려고 하면 다시 이제 이 자본시장의 자본주의에 이제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와서 건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그동안 한 10년, 15년이 지나야 되니 난 끝난 거네. 부자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우리가 그의 말을 이야기를 기다렸다. 마이크와 나는 그분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늘도 발표 났는데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또 증권 쪽으로 또 세금을 거둘 것 같은데요. 나는 그저 간혹 왜 어른들은 그토록 서둘러 이토록 달려가는지 궁금해하곤 했다. 일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어른들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늘 황급히 일터로 갔다. 부자 아버지는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말했다. 나는 너희들이 그 감정을 피할 수 있길 바란다. 너희들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싶은 것도 그것이란다. 나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 정말요? 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다른 감정에 대해서도 설명해주마. 먼저 욕망이 있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욕심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나는 욕망이라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한다. 무언가 더 좋고 예쁘고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것을 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욕망 때문에라도 돈을 위해 일하지.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돈을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돈으로 사는 즐거움은 되게 순간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고 단기적인 목표라는 거죠. 더 많은 즐거움이니까 기쁨, 편안함, 안정감을 얻으려면 곧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돼.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일을 하지. 두려움과 욕망으로 흔들리는 영혼의 돈이 달래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렇지만 돈은 그런 일을 해주지 않아. 심지어 부자들도 그래요? 마이크가 물었다. 부자들도 그렇단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사실 부자들 중 상당수가 욕망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졸부의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 만큼 그 지식적인 체계도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제 두려워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투잡, 쓰리잡 하면서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부자는 됐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모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런 시스템을 계속 지속 가능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들은 돈을 많이 벌면 가난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을 산더미처럼 벌지만 돈을 벌면 벌수록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간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떨게 되고 말이다. 내 친구들 중 몇 명은 이미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일을 한다. 또 백만장자면서도 가난했을 때보다 더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부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가 될수록 집에 막 금고 같은 거 갖다 놓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현금 보유하길 좋아하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장판이나 천장에 숨겨놓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장에 놔두고 까먹은 거야. 그리고 이사를 갔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고 죽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리모델링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발견된 그런 사건들이 9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은 재산을 잃을까봐 항상 두려워해. 그 사람들은 부자로 만들어준 바로 그 두려움이 점점 거대해진 거야. 그들 영혼이 나약하고 절박한 부분이 더욱 큰 소리를 지른단다. 큰 집과 비싼 자동차, 돈이 가져다준 편안한 생활을 잃을까봐 두려운 거야. 그들은 모은 재산을 잃게 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한단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감정적이고 필사적이고 신경질적이란다. 아무리 부자처럼 보이고 돈이 많을지라도 말이다. 그럼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한가요? 내가 물었다. 아니 그건 아니지. 부자 아버지가 대답했다. 돈을 피하는 건 돈에 집착하는 것만큼이나 이상한 거예요. 이 돈을 피하는 거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어기제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별로 부자가 되고 싶진 않아라든가 돈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는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 아주 많은 수가 진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방어기제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상한 척 보이려고 한다는 거, 고상한 척.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그 사람들이 진짜 돈이 필요 없으면 다행인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나름 미니멀리즘이죠. 미니멀 라이프. 잘 사는 거지. 자기 삶에 잘 적응하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은 거고, 사회에는. 그 말이 마치 신호라도 되는 듯 마을에서 자주 보던 거지가 우리 테이블을 지나 커다란 쓰레기통 앞에 발을 멈추더니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빤히 지켜보았다. 어쩌면 이때까지 우리가 본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부자 아버지가 지갑에서 1달러를 꺼내 늙은 거지에게 내밀었다. 돈을 본 거지는 즉시 다가와 지폐를 손에 쥐고는 부자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늘어놓더니 기대하지도 않은 행운의 기뻐 팔짝거리며 서둘러 사라졌다. 저 사람은 우리 직원 대다서 별반 다르지 않아.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만나봤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루 8시간씩 일을 한다. 그건 진실을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만약 누군가가 나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면 뭐라고요? 100% 거짓말이라고. 그 사람이 그냥 백수인데 그런 말을 한다면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어 기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런 사람들은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될 기회가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없다면 애당초 왜 일을 하겠니? 그런 사고방식은 돈을 쌓아올리는 사람들보다 더 잘못된 거예요. 그 데이비드 호키스 책을 보면 욕망 욕심이 한 180 정도 돼요. 그리고 미국 해병대 사령관의 그 레벨이 180 정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것들이 뭐냐면 무기력 이런 게 막 100 이하예요, 레벨이. 이게 무슨 말이냐? 무기력한 것보다 욕심 있는 사람들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욕심을 쌓다 보면 그 사람들은 200을 넘을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게 데이비드 호키스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모든 삶이라는 게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욕심을 가진 사람은 뭔가 쌓아놨단 말이에요, 돈을. 그리고 그걸 어쨌든 하다가 잘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레벨을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라도 잘해봐야지. 뭐 없는데? 뭘 바탕으로? 나는 부자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내 진짜 아버지가 수도 없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 진짜 아버지는 자주 그런 말을 했다. 내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라며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했다. 합리화의 대표적인 부화가 뭐라고요? 여우와 포도. 그죠? 여우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여우가 포도는 보통 명돌에 위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나 이러면 뭐 가서 이렇게 따서 먹을 수도 있어. 여우는 이제 나무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뭐라고 한다고? 포도 안 좋아하는가 보나? 뭐 그럴 수도 있어. 저 포도는 탐스럽고 잘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 거야? 하고 지나가죠. 그게 합리화예요. 자기가 못 먹으니까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지. 실 거라고. 여자들이 합리화를 잘 시킨다고 남자보다. 어떻게? 예를 들면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제 얘기를 잘 한대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자들은 오해를 쓰죠. 상상을 잘해요. 이 상상이 뭐냐면 이게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현실에 팩트를 보는 거지. 근데 이게 둘 다 나쁜 게 아니라 둘 다 잘 섞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물었다. 두려움과 욕심 모두 사라질 때까지 돈을 위해 일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